네, 5월 30일 금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틀간 좀 잘 가서일까요? 오늘은 좀 숨고르기 하는 모습입니다. 코스피 0.3% 빠지면서 2,700선 그래도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요. 코스닥에서는 0.4%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. 외국인과 기관 오늘 좀 수급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.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그래도 환율이 1,370원대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될까요? 오늘은 좀 쉬어줘야죠. 예, 우리가 예를 아무래도. 들어서 100m 달리기를 내내 한 5번 한다 그러면 얼마나 네. 힘들겠습니까? 예, 그래서 시장이 좀 급격하게 올라온 거는 같아요. 근데 되게 좋게 올라왔거든요. 전체적인 종목이 순환매라고 하죠. 이 전체적으로 너도 갔다가 나도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하면서 같이 올라갔던 되게 좋은 장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본다면 되게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되게 밥을 급하게 막 먹었는데 오늘은 약간 소화를 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아마도 단기간에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늘은 차익 실현이라고 하죠. 현금으로 좀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하는 좀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오늘 조금 눌러주다가 좀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. 다만 뭐 시장이 이렇다고 해서 2,700 이제 넘었는데 오늘 바로 깨나요?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. 그 정도의 느낌으로는 좀 보여주진 않습니다. 전체적으로 어떠한 테마, 특히나 어떠한 뭐 투자에 대해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에서 강하게 좀 매도가 들어오고 있는 듯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시장 오늘 끝까지 지켜보시면 밑꼬리를 달면서 혹시나 양봉으로도 좀 끝날 수가 있어요. 시장은 꽤 강합니다.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장은 꽤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현재 현물에서는 좀 매도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콜옵션이라고 하죠. 옵션 쪽에서는 아직도 상방 쪽으로 좀 베팅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지수는 그렇게 흐름은 나쁘진 않겠다. 오늘 하루는 약간은 쉬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200 쪽에서는 역시나 강한 종목들이 달리는 말들이 또 올라가고 있죠. 지금 보시면 뭐 조선 쪽에서는 가장 느리게 출발했었던 삼성중공업이 역대급 신고가를 또 경신하려고 올라가고 있고요. 거기에 따라서 방산 종목들도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현대로템을 필두로 하나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삼양식품도 오늘 또다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.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서 저는 메리트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삼양식품도 3%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추후에 이제 화장품 쪽에 대장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APR도 역시나 신고가 근처에서 계속해서 버텨주는 흐름 나오고 있고요. 오늘은 코스닥 흐름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. 제가 좋아 보인다라는 이유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올라가서가 아니고요.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가 주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. 저는 어저께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겠구나라고 했는데 어저께 반응이 없던 게 아마도 오늘 좀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코스피가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갔고 코스닥은 강하게 올라가 주질 못했잖아요.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스피라는 큰형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이 밑으로 아무리 빠지더라도 같이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아직도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요. 오늘 하루 정도는 좀 조정을 받아줄 수 있다라고 조금은 편안하게 시장을 대응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우리 시장,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은 했지만 조금은 쉬어가야 또 달릴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어제 기준금리가 또 인하가 됐죠.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종목들이 좀 잘 가는 흐름입니다. 지금 바이오 쪽에 임상 종양학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거든요.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달 3일까지 열립니다. 연구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나오고 있고요. 지금 바이오주 쪽으로 지금 금리도 인하가 됐고 같이 덩달아서 좀 수혜 모멘텀 받을 수 있을까요? 바이오 쪽은 저는 괜찮아 보여요. 음. 계속해서 우리가 바이오는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은 게 바이오라고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. 네. 기술이 뭐가 뭐 이름도 어렵고 기술의 이름도 어렵고 한데 방금 얘기하신 AACR의 학회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 계약이라는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좀 소기업이 신약 물질을 개발하면요.
글로벌 빅파마라고 불리는 뭐 존슨앤존슨, 뭐 그 밑에 얀센,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뭐 모든 인프라가 다 돼 있는 기업들이 기술 계약을 거는 거예요. 우리가 예전에 봐왔다시피 그 알테오젠의 사례를 보시면 주가가 폭등을 하잖아요.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비소세포 폐암 쪽의 유한양행도 결국에는 얀센과 같이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FDA 승인까지 가는 그런 쾌거를 이룬 게 바로 이 임상종양학회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. 뭐 루닛이라든지 이거는 의료 AI 쪽이죠. 루닛하고 뭐 티움바이오 그다음에 이뮨온시아라고 여러분들 신규 상장된 종목이 있는데 유한양행의 자회사입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뭐 무조건 기술 이전 계약이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술이 있고 거기다가 임상 효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임상종양학회를 참석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재무제표로 봤을 땐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고르기 어려우실 거예요.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연구개발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 재무제표들이 다 솔직히 좋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 이런 게 힌트가 되실 수 있겠죠. 아, 루닛이라는 회사는 기술력이 있구나. 아, 티움바이오, 이뮨온시아, 저렇게 종양학회까지 참석을 하니까 기술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의 이 학회에 참석하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추려보시면 아, 이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퍼포먼스가 있는 기업이구나라는 게 분명히 힌트가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. 네, 임상 종양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, 임상에 대한 자신감이 아무래도 있는 기업이라는 점 좀 포착해 보시면서 힌트 받아보시면서 이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.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바이오 종목들 같이 또 수혜에 덩달아서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사실 금리 인하의 또 수혜라고 보는 게 건설 쪽이 아닐까 싶어요. 건설 쪽도 지금 앞서서 뭐 현대건설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건설 쪽도 같이 모멘텀 좀 살아나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요? 건설 쪽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요? 예, 왜냐면 지금 그 금리 인하도 인하인데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지금 공급 물량이 확 줄었어요. 건자재라든지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분양을 하고 싶어도 공급이 없어가지고 분양률이 엄청 낮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저는 건설주들 중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올라갔으니까 이 내수에 강한 건설 종목들이 많거든요. 요즘에 평소에 안 갔었던 뭐 GS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는 것도 괜찮고요. 아니면은 현재 GS건설 다음으로 또 괜찮은 게 뭐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그 아파트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. 물론 예전에 이제 광주 사고 때문에 영업 정지를 받아가지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경향은 있기는 있는데요.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건설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나는 건설 대장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낙수 효과들을 받는 기업들이 있어요. 뭐 예를 들어 포크레인을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굴착기를 만드는 기업들 이런 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셔서 분명히 그쪽에 대해서도 저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건설 쪽에 기계 장비 쪽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분명히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거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건설의 기계 장비까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있으니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렇다면 지금 내수 심리가 또 살아나고 있다,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잖아요. 실적 호조까지 이어지면서 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쪽으로도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쪽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? 여기가 여러분들이 조금 공략하기가 쉬운 파트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주식시장만 우리가 바라보지만 네. 사실은 소비재라는 건 앵커님이나 저나 소비 심리가 있어야지 사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통계청에서 소비 심리 지수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100을 기준해 가지고 100 이상이면은 소비에 낙관적이고 100 이하면은 소비에 비판적인 건데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계엄령 사태가 터질 때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88까지 떨어졌습니다. 그러다가 지금 7개월 만에 계속해서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5월 달에 나온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니까 드디어 100이 넘어갔습니다. 그렇다라는 건 결국에는 지금 유통, 뭐 이마트라든지 롯데쇼핑,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 이쪽에도 분명히 돈이 돌 것이고요. 그다음에 백화점 3사 있죠. 롯데백화점, 신세계, 현대백화점 이쪽에 대해서도 분명히 순환매가 돌고
거기다가 6월 3일 대선이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내수 증진을 위한 예산안까지 추가적으로 추경이 돌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이 내수 소비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꼭 포트에 한 10% 정도 담가 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지금 소비 심리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서 소비 심리가 회복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. 아무래도 우리랑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이 점도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